아니, 이게 왜 이래? 시골길 한복판에서 검은색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연기가 점점 짙어지더니 본네 틈에서 검은 연기까지 섞여 나왔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우아한 여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본넷을 들여다봤습니다. 2시간 후면 중요한 계약 미팅이 있었어요. 이 길이 아니면 시간을 맞출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자전거를 탄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낡은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년은 엔진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공구를 꺼냈죠. 그리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돌아왔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소년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며 떨어졌어요. 은색 브로치였죠.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로부터 며칠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민준이는 오늘도 마을 입구 철물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공구 세트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철물점 주인이 공구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오래됐네. 2,000원밖에 못 줘.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머니 약값으로 5,000원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이것밖에 팔 게 없었습니다. 됐어요. 안 팔게요. 공구를 꼭 껴안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이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죠. 철물점 간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학교 운동장을 지나는데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민준이다. 아빠 없는 애. 몇몇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킥킥거렸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익숙한 놀림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계셨죠. 무릎을 짚고 힘겹게 일어서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준아, 왔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통증을 참고 계신다는 걸요. 약을 반으로 쪼개 드시는 모습도 봤죠. 할머니, 저녁 뭐해요? 된장찌개 끓였어. 어서 들어와. 민준이는 공구를 방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어요. 김치와 된장찌개뿐이었지만 민준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우리 민준이 장하다. 공부도 잘하고.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크면 할머니 병 꼭 고쳐드릴게요.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으로 바꾸셨죠. 그래, 우리 민준이. 여인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은색 브로치가 빛났어요. 민준이가 그날 떨어뜨렸던 바로 그 브로치였죠. 이거 여기 사는 민준이 거지요? 돌려주러 왔어요. 여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서영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떠올렸죠.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았던 그 냉혹한 여자를요. 어떻게 감히 여기 와? 할머니가 마당 한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에서 소금 봉지를 들고 나왔어요. 여인을 향해 소금을 마구 뿌리기 시작했죠.
하얀 소금이 여인의 정장과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할머니의 외침이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소금을 맞고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여인이 손을 들어 막았죠.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당황해서 할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네 딸 때문에 내 아들이 도망가다 죽었다고. 20년 전에. 그 말에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딸이요? 무슨. 당신이 반대해서 신분이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망갔어.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소금 봉지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죠. 그리고 차 사고로 죽었어. 내 며느리도 내 아들도. 둘 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일이 떠올랐죠. 사고로 딸을 잃었던 그날이요. 그럼 민준이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금에 뒤덮인 채로요. 고급 정장은 하얗게 물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왔던 후회가 터져나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죠. 차마 여인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돌아오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한이 가득했어요. 민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머니도 낯선 여인도 울고 있었죠.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끌어안았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민준아, 넌 몰라도 돼. 할머니가 지켜줄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그 얼굴 윤곽. 딸과 닮아 있었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여인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싫어. 당신네 집안 사람들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할머니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어요. 여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죠. 무릎 꿇은 채로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대문을 열었어요. 여인은 밤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슬에 젖은 채로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문간에 물 한 그릇을 놓고 들어갔죠. 여인은 그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이는 놀라서 커튼을 다시 닫았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여인은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여인은 매일 아침 그 집 앞에 나타났어요. 말없이 기다렸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대체 왜 저러는 거래? 재벌 회장이라던데 저렇게까지 하고 말이야. 민준이는 창문 너머로 여인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냉담했죠. 하지만 가끔 창문 너머로 여인을 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할머니가 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민준이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자였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민준아, 이리 와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남자는 공구를 들고 있었고 여자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이 사람이 내 아빠야.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 그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엄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 아빠. 할머니가 상자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공구와 함께 묶여있던 작은 노트였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기계 설계들이 보였죠. 내 아빠는 천재였어. 기계를 만지면 무엇이든 고쳤지. 할머니가 노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도면들 사이에 작은 글씨가 보였죠. 언젠가 우리 아이에게. 민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위해 남긴 것이었어요. 할머니, 저 아빠 닮았어요? 그럼 넌 아빠 똑 닮았어. 기계 다루는 솜씨도. 할머니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다시 상자를 꺼냈습니다. 천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보자기를 풀자 은색 브로치가 나왔죠. 여인이 가져왔던 바로 그 브로치였습니다. 이건 밖에 있는 저 여자가 내 엄마한테 준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민준이는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그럼 저 아줌만 누구예요? 내 엄마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 외할머니지. 민준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외할머니. 저 밖에서 며칠째 기다리는 아줌마가 외할머니라고요? 그럼 할머니는 왜? 쉽게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 때문에 내 부모님이 도망가야 했고 사고를 당했거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민준아, 넌 이미 부모를 잃었는데 더 이상 마음을 다치게 할 순 없어. 민준이는 브로치를 꽉 쥐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어요.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요. 민준이는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아줌마. 민준이의 목소리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이는 천천히 다가가 브로치를 내밀었죠. 이거 아줌마가 엄마한테 준 거예요? 여인은 브로치를 보자 오열했어요. 20년 전 딸에게 줬던 그 브로치였죠. 그래, 내가 내 엄마한테 준 거야. 여인이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손자였어요. 민준이도 여인을 안았죠. 미안해, 민준아. 이 외할머니가 이제 와서 정말 미안해.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섰습니다. 쉽게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박순자가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회는 주겠소. 천천히 보여주시오. 당신의 진심을.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박순자가 집 쪽을 가리켰습니다. 들어오시오.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그날 밤 서영희 회장은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손자를 찾은 기쁨도 잠시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회장은 비서를 불렀죠. 2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해. 예, 회장님. 그런데 왜 갑자기?
뭔가 이상해. 당시 경찰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며칠 후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사고 현장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회장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러다 한 사진에서 손이 멈췄죠. 차량 브레이크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절단 흔적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명백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잘려 있었죠.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그때 문이 열리며 고재석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공손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재빨리 파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고재석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파일 표지에 적힌 날짜를 봤죠. 20년 전 그날의 날짜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봐.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고재석은 천천히 물러났죠. 복도를 걷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어요. 나야. 그 아이 학교 가는 길 확인해. 짧은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고재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마을길을 달렸죠. 그런데 어디선가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가 민준이 옆으로 바짝 붙었어요. 문이 열리며 남자 2명이 뛰어내렸죠. 민준이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민준이를 번쩍 들어 차에 태웠어요. 살려주세요. 민준이의 외침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차는 빠르게 마을을 벗어났어요. 서영희 회장은 민준이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민준이가 없어졌어요. 회장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 보안팀을 총동원했어요. CCTV를 추적한 결과 검은 승합차가 외곽 창고로 향한 것이 확인됐죠. 고재석 전무의 차량입니다. 보안팀장의 보고에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0년 전 딸을 죽인 범인이 이제 손자까지 노리고 있었죠. 당장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경찰 특공대가 먼저 진입 준비를 했습니다. 회장은 확성기를 들었어요. 창고 앞에서 외쳤죠. 재석아, 나야 서영이다. 창고 안이 조용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외쳤어요. 민준이는 죄가 없어. 나한테 화풀이해. 그때 창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고재석이 민준이를 앞에 세우고 나왔어요. 민준이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고재석이 위협했어요. 회장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재석아, 20년 전에도 그랬지. 내 딸을 죽인 것도 너였어. 고재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나였어. 그 순간 경찰 특공대가 측면에서 진입했습니다. 고재석이 정신없는 사이 민준이가 재빨리 빠져나왔어요. 경찰이 고재석을 제압했죠. 회장 자리는 내 거였어야 했어. 고재석의 외침이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민준이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아버지 무덤 앞에 섰습니다. 두 할머니가 양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민준이는 품에서 아버지의 설계 노트를 꺼냈죠. 아빠, 저 이 설계 완성할게요. 노트 안에는 자동차 안전 시스템 설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었어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한성그룹에서 한태민 안전 프로젝트로 개발을 시작할 거야.
서영희 회장이 민준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민준이 멋진 사람 되겠구나. 민준이는 무덤 앞에 설계 노트를 펼쳐 놓았습니다. 석양이 노트 위로 따뜻하게 쏟아졌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저 행복할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저녁 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전 민준이가 설계한 근사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민준이의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